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월 23일 이고요. 12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M 부분입니다. 캔슬링 법칙의 M 부분. 마켓이죠. 시장의 방향.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섹터입니다. 시장의 방향은 종합 주가 지수를 연동해서 같이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해당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책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설명한 모두 원칙에 올바르게 지켰다고 해도 만일 시장의 전반의 방향과 어긋났다면 당신이 보유한 종목 가운데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 정도는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추락할 것이고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세 상승의 초기 국면인지 천정을 찍고 하락하는 하락 국면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기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분석 기법을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 그러니까 추세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그 조정과 하락에 있어서의 100% 정답은 없는데요. 이것은 바닥에 진바닥의 그 정말 끝부분과 머리의 끝부분을 예측하면서 매매할 수 없듯이 그런 정말 끝과 끝의 차이는 예측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추세에 대한 패턴과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정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말이 있듯이 안정적인 매매의 타이밍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적인 방식의 전체 시장을 분석한다는 말 자체가 당연히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논리적인 접근을 가장 최적합한 방식으로 시장을 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2000년대의 큰 하락과 2008년에 걸친 금융 위기 때의 대세 약세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나스닥 종합지수이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에서 이때 당시에는 지수가 70% 이상으로도 빠졌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0% 이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른 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냥 S&P 500 정도만 비교해봐도 기록을 해놨었네요. 2000년도에서 대략 한 3년에 걸쳐서 약세장이 계속됐고 대략적인 어떤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한 마이너스 48%의 하락을 기록했고
네, 2008년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더 짧은 기간에 더 급락을 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는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타이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래서 특히 매도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신데 1순위가 지수에 연동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기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만큼 현재의 지수 상태와 추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섣부른 예상은 이 책에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섣불른 예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책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주가가 선반영되는 거, 네, 지수가 선반영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선반영. 네, 선반영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의 사이클의 각 국면이라는 섹터입니다. 주식시장의 주식시장 사이클의 각 국면. 성공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이클이 한 차례 순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의 경기 사이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의 경기 사이클이요. 지난번 경기 사이클이 3, 4년의 순환 주기를 가졌다고 해도 순환 주기 이런 거죠. 이제 하락을 했으면 상승을 하고 이런 순환 주기들이 있는데 그런 주기를 가졌다고 해도 다음 사이클은 이보다 더 길거나 짧아질 수도 있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쉽게 막을 내리지 않는다. 대개 두세 차례의 속기 쉬운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그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투기자를 현혹해서 물량을 내놓게 하거나 서둘러 사게 만든다. 마침내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빠져나가려는 사람 모두, 그러니까 마침내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이나 매수자나 매도자나 모두 녹초가 돼버리면 이제 누구도 지금 시장의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시장은 방향을 틀어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중 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정말 그래서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국면이 다다랐을 때 결국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 전환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서 끝나는 시점은 대개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다. 그러니까 선반영되는 부분이 시작되는데 설명드리자면 약세장이 끝나는 시점은 대개 경기가 아직도 안 좋다는 것이죠. 상승으로 접어들면서 나중에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미리 지수가 선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가는 수개월 뒤에 경제적, 정치적, 세계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거나 반영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주식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에 선행해서 움직이지 절대 후행하거나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의 감각은 아주 광범위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까지 다 반영한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은
월스트리트도 좌우하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많은 전 세계 수천만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결정하며 이들이 내린 결론은 앞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할 수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강세장 역시 경기 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천정을 치고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미 발표된 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일부 투자자들이나 뭐 투자 회사들이 이 방법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 것들은 권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요 지수를 매일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책에서 설명하는 공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약세장일 때의 패턴 그리고 강세장일 때의 모습입니다.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대개 전강 후 약의 패턴이 나오고 강세장일 때는 이제 그와의 반대되는 패턴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대개 전강 후 약의 주가 흐름을 보인다. 반면 강세장일 때는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도 강세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지수는 매일같이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단 며칠 사이에 추세 반전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지수를 분석하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과 그 방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지수가 아닌 2차 지표, 그러니까 보조 지표죠. 네, 보조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지표들이 정말로 타이밍 측면에서 효과적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시장 정보지나 기술적 분석가가 혹은 시장 전략가들이 수십 가지 기술적 지표와 경제 지표를 내세워 2차 지표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시장 정보지는 투자자들에게 의구심만 키우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겁니다. 그 어떤 증권 전문가나 증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일부의 자료들만 강력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시장을 보는 눈도 길러셔야 되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 어떤 기관이 시장과 지금 현재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해석한 부분이 또 회원님들이 만족하셨을 때 저희가 함께 회원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눈을 계속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데 있어서 네, 한마디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것이고요. 또 책에서는 이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33% 떨어지면 50%가 상승해야 원금을 회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억을 운영하시는 투자자가 50% 하락을 겪고 마이너스 50%에서 1억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1억에서 다시 2억이 되려면 당연히 100%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배의 상승. 가격적인 측면에도 그렇죠. 1,000원짜리 주식이 50% 하락을 해서 500원이 됐는데 이 500원이 다시 1,000원이 되려면 100%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배가 걸리고
그래서 큰 하락을 겪다 보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두 배의 고통이 더 따릅니다. 그래서 큰 하락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책에서는 10장과 11장 정도의 또 매도에 대한 정확한 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정말 봄 여름에 열심히 일한 그런 그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을 해뒀는데 혹독한 겨울에 어, 직접적으로 또 나가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개미들이 그래서 그 겨울에 그 쌓아둔 양식을 창고에서 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약세장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경고하는 것은 장기 투자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말 좋은 주식, 예를 들어서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저희 나라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우량주들을 좀 10년, 20년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자면, 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내세운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전략이란 상황이 어찌됐건 전부 투자한 뒤에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기다린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다. 하지만 이렇게 고지식한 접근 방식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그렇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하락률이 25% 이하인 비교적 완만한 하락장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고수하며 견뎌낼 수 있지만, 한 대개 이제 지수가 한 25% 정도 이내로 빠지는 상태의 조정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이상일 때죠. 한마디로 대개 약세장은 이 정도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1973년, 4년 그리고 2000년대에 걸쳐서 2002년, 2007년부터 2008년 같은 경우 곧 파국으로 치달았다. 문제는 약세장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첫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혹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기간 중이던 1969년 70년 조정기에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2년간 36.9%나 하락했다. 그 이전까지 약세장에서는 기껏해야 9개월 정도로 이어졌고 하락률도 26%에 그쳤다. 약세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떨어지지만 강세장이 온다고 해도 주가가 회복되는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당연히 버틸 수 있겠지만은 이런 2000년대나 2008년대 같은 정말 큰 하락에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턱된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1998년 질레트가 그랬던 것처럼 1980년대와 90년대에 코카콜라 주식이 또 그랬죠. 코카콜라 주식을 그 주식만 매달렸던 투자자들도 매수 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고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1998년 질레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움직임조차도 멈춰버린, 그래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하락을 이제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같은 주식을 계속적으로 고집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정말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대세 상승을 할 때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메리카 온라인이나 퀄컴 같은 종목이 비상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00년대에 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런 전략을 고수했던 투자자들 역시 참담한 손실을 입었고 한때 고공행진을 벌였던 많은 기술주가 75에서 90%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예, 나스닥 기술주는 이제 나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까 지수 70% 이상 빠진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종목은 더 이상 당연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할 수 있고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다시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또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뭐 타임웨너, 코딩, 야후, 인텔, JDS, 유니페이스, EMC 같은 주식들을 검토해 보시면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때 그러면은 보호를 해야 되죠.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고 이익을 보존해야 되죠. 나폴레옹은 전장에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 덕분에 적보다 우위에 서게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에서 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왔다면 절대 머뭇거리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섹터를 한 번 더 쪼개서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이 천정을 친 것을 어떻게 아는가부터 이제 정확한 그 시장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필요한 자세한 설명만 해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을 지수와 무관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이 아직도 계신다면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네, 무턱대는 어떤 장기 투자 매매 방식이나 그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에서의 그냥 버티기 방식을 고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정말 큰 하락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항상 따숩게 잘 입고 다니셔서 건강상에 문제 없으셨으면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